자, 이제 또 시장 시그널 또 봐야 되니까 기업들 봐야 되고요. 기업 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기업 봐야 되니까 어떤 기업이 있는지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연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 계속해서 그 상승불 켜나가고 있는 조선 기자재 섹터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마스카에 대한 기대감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가 한 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조선, 원전,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들려오면서 조선 업체들이 기술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고요. 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선 기자재에 대한 수혜가 추가적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오늘은 추가 소식이 함께 들려오기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오션에 대한 캐나다 잠수함이 더욱더 가시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삼성중공업이 노후화된 조선소 시설을 교체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 안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MSR을 탑재한 LNG 운반선을 인증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MSR이 탑재된 LNG 운반선, 이름만 들으면 조금은 낯선데요. 지금까지는 핵 연료로 운반되는 선박은 군함에만 제한되어 왔었는데요. 이제는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핵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액체 기반의 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상업용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 인증을 삼성중공업이 받았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까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많은 이슈가 간밤 함께 들려왔죠. 오늘은 그 안에서도 CXL에 대한 기대감 끝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는데요. CXL이라고 하면 단순히 GPU를 한 가지 사용할 때보다 GPU와 CPU, 다양한 메모리까지 함께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CXL을 새로운 수익원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는 마벨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외에 여러 글로벌 업체들과 함께 CXL이 호환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CXL 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히 한 기업이 기술을 발전하고 있다라는 뉴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 CXL 기술을 채택하고 양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기업을 탑픽 종목으로 잡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용어가 어려웠어요. 네, 조선 기자재 아까 MSR인가? 또 반도체는 CXL. 어려운데. 일단 조선부터 가볼까요? 김덕호 대표님, 이 뭡니까? 뭐 사실 이제 뭐 오늘 조선 밸류주가 뭐 간다 뭐 이렇게 얘기는 뭐 잘 해주셨는데 사실 조선주가 뭐 그동안 안 간 것도 아니고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대형주 위주로 많이 갔죠.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이거 안 갑니까?라고 딱 대표적으로 딱 언급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오션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하나오션이 이제 연초부터 해서 좋은 움직임을 만들었고 특히 MRO 사업에서는 뭐 이미 뭐 미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기지개를 펴고 달려나갔던 게 이 대장주 역할로는 하나오션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많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뭐 그 뒤로는 이제 뭐 HT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고 또 HJ중공업까지도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13만 원을 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자재 쪽까지 넘어갔다라고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순환매가 이제 거의 지금 막바지 지금 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테마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느끼셨겠지만은 최근에 시장이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오를 것 같다 싶으면서도 막상 보면은 증시 전반적으로 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좀 차익 매물 혹은 이제 뭐 어떤 종목별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내세요 어떤 뭐 비율이 좀 이렇게 축소가 되는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 고착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소형 종목들 혹은 이제 뭐 심지어는 뭐 주가 뭐 시가총액이 뭐 1,000억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좀 극단적으로 많이 보이는 시장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조선 밸류에이션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일단 수주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업을 받아야지 뭐 용접을 하든 뭐 강관을 넣든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선주 업체도 중공업 업체들 위주로 이제 먼저 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기자재 쪽이 갔다는 건 이제 거의 막바지쯤 오지 않았나. 그래서 뭐 오늘 좀 예시를 좀 들면은
뭐 저도 이제 매일경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좀 추천을 했었던 뭐 조선선제, 그러니까 용접봉 만드는 기술이에요. 용접봉. 근데 이 회사가 사실 용접봉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꼭 조선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굉장히 지금 주가 탄력이 공격적으로 나왔다. 특히나 이제 연내에서의 어떤 거래량에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좀 나왔다. 이런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뭐 내일장에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추격 매수한다. 뭐 이런 것도 뭐 하나의 매매의 기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테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순환매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을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더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조금 좋은 수익을 내셨다가 좀 이제 소외된 섹터들 또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자금으로 쓰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는 뭐 이슈만 하나 걷어 걸려라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확 들어가잖아요. 조선 기자재 좋죠. 근데 이제 장치 플랜트나 뭐 대규모의 어떤 건설이나 끝물은 이제 한밭집 테마다 등장하면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물론 한바가 이제 이게 표준어는 아닙니다. 일본어인 한바에서 파생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건설 현장에 노동자들 식사하시는 곳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테마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 기자재가 막 여기저기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별로 뭐 다 좋죠. 다 좋은데 그러니까 김덕호 대표의 말처럼 흥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수익이 왔다면은 챙겨보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도 또 이제 뭐 두루두루 뭐 얘기만 나오면 CXL 자 이것도 저도 어려운 건데 무슨 테마가 또 등장한 거죠? 일단 뭐 지난해 CXL이라는 것은 HBM 다음에 일단 상용화 기술에 관한 기대감들이 수급적인 어떤 이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선별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일단 CXL 관련주에 대한 종목수가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벨 테크놀로지가 CXL 컨트롤러 가속기라고 불리고 있는 스트럭 테라에 대해서 DDR4, DDR5에 관련된 어떤 사용 검증을 좀 마쳤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산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또 다른 좀 기대 요인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사실상 뭐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CXL에 관련된 인증이라든가 전파 인증 상태까지 모두 다 완료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양산이 가능한 구간인데 다만 이제 이 고객사의 어떤 확보가 HBM보다는 좀 더 지연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장성 관점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졌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수요의 확장성에 관련된 기대감이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이 고객사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구글이라든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뭐 기가바이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CXL에 관련된 어떤 이 검증이라든가 검토 그리고 도입에 관련된 어떤 절차들을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양산 캐파가 초기에는 좀 낮아질 수 있지만 HBM과 좀 비등한 수준까지 좀 증가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CXL이라는 게 사실 HBM보다는 일단 연산 처리를 좀 나눠서 하고 일단 고사양, 고대역 폭에 들어가고 있는 이 고용량 서버보다는 일단 우리가 생활 환경에서 좀 적용될 수 있는 뭐 PC라든가 뭐 모바일 그리고 기타 뭐 좀 가전이라든가 향후 이제 로봇 같은 그런 부분들에 좀 도입될 수 있는 그런 확장성들을 좀 고려할 때 일단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 수주 성과가 좀 반영되거나 실적이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막 개화가 좀 될 수 있는 단계 정도로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HBM의 어떤 장비주처럼 당장에 많은 돈을 좀 벌기보다는 점진적인 어떤 캐파의 증가와 추이와 좀 맞물리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말이 어렵죠. CXL 뭐 이게 이제 원문은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이렇게 표현되는데 뭐 쉽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옷에 주머니가 여러 개 있잖아요.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뒷주머니, 안쪽 주머니. 돈 계산을 빨리 하려면 어느 주머니가 빠를 것 같아. 그랬더니 주머니 배치를 이제 해보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제 배를 디미는 게 제일 빠르더라. 이렇게 된 공정상의 어떤 테크닉 이렇게 보면 되죠. CPU, GPU, 메모리, 가속기 이런 걸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이렇게 병렬해 보니까 아 이게 최적의 속도를 내더라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붙이는 본딩인데 사실은 장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뭐 시장에서는 용어가 어렵고 풀이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아마 그런 정도. 자, 뭐 찾아보고 공부해봐야죠. 어찌됐건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는데 이 테마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단기적인 어떤 접근 추이보다는 계속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개별적인 장비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앞서 뭐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한 퀄 테스트에 관련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일시적인 어떤 재료화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SK 하이닉스라든가 지금 삼성전자 추가적인 어떤 수주 성과 이게 좀 확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파생되면서 연동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빅2를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이 살아있는 반도체 CXL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다시 등장했고 거기에 따른 뭐 계속 빙빙 도는 순환 구조의 뭐 장비 업체들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제 또 기업들 봐야죠. 김주영 아나운서 어떤 기업들 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선택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시가 전해졌는데요. 비공개에 붙여진 미국 제약사와 함께 1조 8천억 원 규모의 CMO를 계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공시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창사 이래 두 번째 큰 규모의 계약인데다가 이 내용까지 함께 포함되면서 연 누적 수주액이 5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건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관세와 리쇼어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 이후에 추가적인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는데요. 바로 올해 4월에 송도에 완공했던 5공장에 대한 캐파 증설 효과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도에 지어진 5공장의 규모와 사이즈 역시 세계 최대의 규모인 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기대할지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만이 아니라 최근 기관까지 함께 담고 있는 종목 SK인데요.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장주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장은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SK가 이 자사주 소각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주주 환원 강화 가능성 속에 지금 SK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특히나 오늘 흥국증권의 리포트에서는 SK의 목표 주가를 23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사주 소각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SK의 핵심 자회사들이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로는 SK스퀘어부터 SK이노베이션까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기대감과 주요 핵심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 과연 SK의 주가를 추가 상승시킬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음은 급하다 보니까 발음도 자꾸 꼬이는데 미국의 이제 대규모의 CMO 계약, 위탁 생산 계약을 했다고 공시는 나온 것 같은데 공시 내용을 정확히 다 뒤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전 코너, 이전 시간에서도 뭐 다룬 것 같고 자, 김덕호 대표는 이 재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CMO 관련해서 뭐 계약을 했다 뭐 이제는 뭐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가장 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원인이 지금 이제 주가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이제 주가 시총 자체도 굉장히 무겁고 주가 자체도 이제 뭐 100만 원을 상회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단기간에 거래가 빠르게 뭐 이렇게 과거처럼 주가를 뭐 폭력적으로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뭐 바이넥스라든가 뭐 한미약품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이제 CMO, CDMO 쪽을 지금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장 자체가 유전체 관련해서나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시밀러 등 이제 제품들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확장할 수 있는 뻗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CDMO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다른 회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타국 회사가 뭐 이제 우리나라한테 와서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격인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FDA 국장을 이제 이번에 갈아엎으면서 이번에 이제 위치를 바꿨죠. 다른 분으로 바꿨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CMPB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우선 구매 바우처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품 가격을 굉장히 염가로 만들려고 하겠다라는 이슈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노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계속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기간이 짧아지고 승인 기간이 짧아지니까 빨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미국의 뭐 어떤 이슈 때문에 뭐 혹은 이제 중국 고객들과의 어떤 거래만을 위해서 우리가 CDMO를 본다라기보다는 시장 점유 효과 때문에라도 경쟁이 맞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도체로 예를 든다라면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TSMC한테 뭐 예를 들어서 HBM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라인이 지금 전부 다
가동을 100% 이상 가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새로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해줄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그 물량을 받아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엔비디아에 계속 HBM 납품을 하게 된 그 돌파구를 찾은 거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CDMO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약사들이 이제 제품에 대한 승인이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값싸게 빨리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또 이제 국방수관법에 지금 맞춰서 국방수권법. 그렇죠. 네, 여기에 맞춰서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을 다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미국 생물보안법 뭐 작년에도 울고 먹었던 거고 올해도 또 이거 한번 또 우려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기술 유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우려를 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걸 안보적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뭐 노보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BGI, 뭐 우시바이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국 기업에 진출 못하게 막아버리자라고 아예 기업이 성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돌파구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CDMO뿐만 아니라 CRO, 즉 우리가 임상 수탁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기회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노보진 코리아가 올해 6월달에 설립이 돼서 뭐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뭐 건강 검진 기록이든가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뭐 활용을 하고 있다, 뭐 수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보진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아예 미국에 발도 들이지 마라라고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적까지 있었어요. 이때 네. 근거가 뭐냐면은 노보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 PLA 그러니까 중국 인민군과 함께 뭐 협력 프로젝트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게 민관과 그리고 군에 대해서의 어떤 그 협력성을 활용을 하는 프로젝트였던 뭐 863 프로젝트 이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안보적으로 위험하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뭐 전시까지 확대가 된다. 뭐 특히나 이제 미국은 중국이 대만 침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고려를 하다 보니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이슈는 많지만 사실 주가가 좀 답보 상태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입장이라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무겁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는 일단 비중을 좀 좁히셨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일부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뭐 바이넥스,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못 갔던 이유가 일단 금리나 아직 안 했죠. 원래는 뭐 7월에도 할 것이다, 8월에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이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다른 섹터로 좀 더 빨리 탄력 있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좁히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지만 저는 여전히 섹터 자체나 혹은 이제 사업 이슈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까지는 유효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 매수 충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전략으로요? 네. 의외인데. 일단 떴다가 밀렸잖아요. 주가 측면 아침에 이제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쭈르륵 밀렸는데 여기 이 단계에서는 매수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제 떴다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중이 좀 컸던 분들이 이제 물량을 좀 일부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6개월간 주가가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았군요. 5월 달에 뭐 때문에 이슈 때문에 한번 확 분할 이슈인가 이게? 확 떴다가 115만 원? 그래봐야 또 사실 100만 원에서 115만 원이 또 일반적인 소형주의 그거에 성이 차지 않는. 어찌 보면 참 무거운 매매의 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뭐 장기 투자를 또 하자니 이것도 또 애매할 거고. 그 애매한 참 상태네요. 뭐 100만 원을 2만 원 2%? 그럼 뭐 수수료 떼고 나면 또 남는 것도 없을 거고.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기업으로는 좀 적합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슈는 등장했고 김덕호 대표는 매수 전략을 의외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SK였던 것 같은데요. SK는 우리 변영인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최근 한 4거래일 동안에 대한 상승세가 좀 유입되고 있고 상승세에 대한 어떤 원인들 보면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한 3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상승 좀 주도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고점이 7월 1일 24만 1,500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수급 동향들 그리고 하반기에 관련된 어떤 이 정책 기대감이라든가 실적에 관련된 어떤 개선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다면 이전 고가에 관련된 경신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나왔던 리포트의 내용들을 보면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 지난 2분기에 일부
이익 훼손으로 좀 작용됐던 부분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실적 악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제 마진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동일하게 좀 이어오고 있는 이익 훼손 규모가 좀 있었고 SK ENS에 관련된 합병 이슈 때문에 뭐 매출에 관련된 외형 성장은 좀 이뤘지만 수익 구조가 크게 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3분기부터는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게 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SK 스퀘어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 보유 가치 부분들이 지분법 이익 부분으로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SK 네트워크스라든가 SK 스퀘어의 경우에는 지주사의 이익 가치에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는데 관건은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시장 개선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뭐 기대 요인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3차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기대감인데 현재 자기 주식 한 24.8%를 좀 보유하고 있죠. 자사주에 관련된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가 좀 된다면 또는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어떤 이익 개선율 안에서에 대한 주주 확장 정책들이 구체화가 좀 된다면 SK의 경우에는 2027년도에 대한 PBR 1배 이상을 좀 상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그런 의사 결정으로 좀 최종 통과 좀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가치 반영들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 이익 가치 부분들이 크게 좀 반영돼야 되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저는 이전 고가에 대한 경신 흐름들, 특히나 뭐 지주사의 상승 부분들은 투자 매력도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관련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3차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다는 점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3분기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이익 구조가 크게 좀 개선되거나 확장세를 좀 보여준다면 그만큼 잉여금 안에서에 대한 이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배당 성향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네.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 이게 SK도 계열사, 뭐 자회사 네. 너무 많아가지고 뭐 문어발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발이 도대체 몇 개인지를 몰라가지고 SK 하이닉스는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플랜트나 뭐 에너지 이쪽은 전부 지금 구조조정 이슈가 네.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회사의 재평가 실적으로 나타날까?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상법 개정으로 보는 지주사. 네. 이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잡아가야 될지 전략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수급 기대감을 먼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열사들에 대한 유효자산 정리를 좀 현재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비사업 부분에 대한 통합 부분들. 일단 작년부터 좀 이어졌던 부분들을 보면 사업 부분별로 경쟁력 관점에 대한 재편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부분. 반도체 부분과 이제 소재 부분에 대한 결합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유효부재로 좀 파악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의 경우에는 현재 매각 절차가 좀 진행 중인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SK의 이 현금 잉여금이라든가 향후에 유동 잉여금들에 대한 증가폭들은 재무 구조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부분들은 3차 상법 개정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상승보다는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 대한 매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조정을 주는 구간의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까지 들어봤고요. 또 나머지 두 개의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주정 아나운서 다시 연결해보죠. 네, 마지막 특징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가 이젠 단순히 하루짜리 테마가 아니라 시장의 시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 부품 공급사에서 핵심 플랫폼 업체로 전환하고 있는 사면이라는 기업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장비에 들어가는 이 설비, 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던 기업이었는데요. 최근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하중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인데요. 3에서 최대 10톤까지 들어올릴 수 있고 시속 20km로 실내만이 아니라 실외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류 로봇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조선 업종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로봇을 2025년 로보월드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CES 2026에도 참가를 확정
상정했습니다. 과연 전환점에 있는 사면 앞으로 어떤 방향성 보여줄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 테마가 강한데요. 그 안에서도 미래에셋증권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전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영수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율 기준을 완화, 곧 상향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권 업종이 오늘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며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증권 업종이 양도세 완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 업종 안에서도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1, 2년 전부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해외 주식 열풍이 불고 있죠. 물론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키움증권이 1위이지만 미래에셋이 독보적인 수수료 1위 자리를 자랑했는데요. 바로 오프라인 영업망 덕분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함께 있는 미래에셋 증권주에 대한 전망까지 지금 바로 함께 짚어보시죠. 네. 참 민감한 얘기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자, 또 가보죠. 로봇 기업은 삼현 저는 좀 생경한 기업이긴 한데 상장한 지 이렇게 업력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개발 소식이라. 이게 사실은 그거 아닌가요? 그 이번에 이슈 때문에 등장했던 현대차 LG엔솔 그 공장이 나왔을 때 현대차 이제 들어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렇죠. 그 밑에 네. 그 뭐 이게 플레이트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씀하셨던 거와 동일하게 이게 지금 이 제품이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전부터도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계속 이제 이슈가 될 것이다. 뭐 62조의 이 운반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선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기사로 간간히 나왔어요. 올해 뭐 4월, 5월에도 이런 이슈들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4월, 5월에 왜 면을 받았냐면은. 일단 뭐 잘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로봇주라고 해서 덜컥 샀다가 좀 손실을 봤다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상장 당일날부터 계속 주가가 좀 조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애매한데 언제가 좀 바닥이지? 한 1년 지났나? 이 시계 보면서 이제 다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뭐 사면도 그렇고 뭐 최근에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이제 조선주와 비슷합니다. 지금 기자재 쪽이 잘 간다라는 거는 그동안 내가 얘기했던 뭐 중고급이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좀 반증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로봇주도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주가 움직였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거의 한 2달, 3달 가까이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이제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노란봉투법이라는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럼 이제 로봇 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걸 선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들고 있으니까 아무도 사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코로나 팬데믹 때 삼성전자가 이제 뭐 2021년도에는 10만 전자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샀었잖아요. 근데 결과 어떻습니까? 외국인도 샀고 기관도 샀고 개인도 다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1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주가가 조정이 나옵니다. 자, 사면은 일단 긍정적인 것은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조지아 공장에서는 뭐 사람 반 기계 반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상용화 준비가 지금 개발이 끝났다라고 하는 로봇의 지금 적재 하중이 어디까지 있느냐. 밴드가 3톤에서 10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중형차까지는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면의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잘 가려면 일단 자동차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걸 봐야 된다고 봐요. 물론 스마트 팩토리에 쓰여지는 이 물류 로봇이 꼭 자동차에만 쓰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사면 자체도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이 아직까지는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매출보다는 뭐 자동차 부품 쪽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격인데 이게 어떤 기업하고 비슷하냐면은 이렌시스랑 비슷해요. 이렌시스도 사실 뭐 삼성전자에서 뭐 로봇 청소기 만든다면서 관련주로 뭐 7,000원,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쭈르륵 빠졌잖아요. 원래 이 기업은 보안 도어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도어락도 만들고 비대 댐퍼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쓰이는 부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였다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좀 차이는 이제 사면은 직접적으로 이 로봇을 개발을 했다는 것에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사면이라는 기업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20% 이상 좀 상승을 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주가가 좀 잘 반영을 해줬고 또 시장의 기대감을 잘 이제 만들어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한 번 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20% 정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온 입장에서는 네. 차익 실현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재료가 돼버렸다. 네, 이 정도 재료의 희소성은 뭐 사실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이 기사 내용만 봐서는 뭐 사진 나오는데 들어서 놓는 건지 자율주행을 하는 건지 뭐 정확히 저도 이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워서 모르겠네요. 하여튼 전략은 기술적으로 이제 매도죠. 네. 기술적으로는 매도 오히려 이렇게 주셨고, 두 번째는 증권주 중에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어제 영수회담 얘기가 지금 자꾸 흘러나오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은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정했던 거죠. 그걸 사실 되돌린다는 명분 하에 10억으로 낮춰버려가지고 시장 논란이 많았는데 어제 영수회담에서는 국민의힘 대표 이런 얘기 오가지 않았을까요? 공개된 거와 비공개된 거.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는 그거를 되돌리는 게 지금 표심이라고 하는 지지율과 연관성 있죠.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500만 이상의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표심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국힘 입장에서는 그거를 되돌린다고 하니 대통령을 만나서 되돌리지 마시죠. 그러면은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럽시다 해서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자, 제가 이게 표현하기가 정기 방송이라서 좀 어려운데 자, 하여튼 애매하게 지금 단어들이 구간을 세분화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네, 오늘 뭐 증권주 상승은 뭐 아시는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관련된 리스크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역시나 3차 상법 개정안도 전반적으로 뭐 지주사라든가 뭐 증권주, 은행주들에 대한 수급 기조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모두 다 불확실성이 좀 완화된다는 어떤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이 주식거래대금, 수수료 운용무역, 그리고 운용수익에 관련된 어떤 비중들이 크게 좀 작용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좀 크게 상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 더해서 단순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증가폭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동사가 좀 제시했던 총 주주 환원율과 좀 직결되면서 오히려 배당 성향이라든가 자사주에 관련된 매입 소각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고, 일단 2024년도에 좀 제시했던 부분들이 매년 최소 1,500만 주에 대한 보통주 매입 소각, 그리고 우선주 100만 주 소각이란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제시했었는데, 아직 명확하게 올해 뭐 배당 성향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없지만 전체 이 주주 환원율을 20%에서 30%, 그리고 올해 한 35% 정도를 상향시켰기 때문에 총 주주 환원율에 관련된 어떤 상향 부분은 배당 성향 확대 관점에서도 뭐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고가가 6월 23일 25,350원대 이후에 일부 정책에 관련된 노이즈가 좀 반영되면서 일부 좀 가격 조정을 좀 거치는 구간이었는데, 최근의 흐름들 보면 단기 추세선 안에서에 대한 거래가 좀 실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수급 기조도 뭐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에 관련된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되거나 또는 3차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가 살아있는 한 밀리면은 매수다. 네. 이렇게 그 재료라는 거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확정, 이건 뭐 그 가시가 좀 나왔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함이 있을 때까지 재료는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